대학 시절 저와 남자친구는 같은 동아리에서 처음 만났어요. 둘 다 문학을 좋아했던 터라 자연스럽게 친해졌죠. 함께 동아리 방에서 책을 읽고 토론하며 시간을 보냈고, 문학을 매개로 한 대화는 늘 즐거웠어요. 그러다 보니 서로에게 끌리게 되었고, 연인으로 발전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죠. 그 시절에 저는 꽤 순진했어요. 남자친구가 저에게 유머러스하고 다정했던 만큼 믿음직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사람과 사귄다는 게 행복했죠. 물론 연애 초반에 약간 이상한 점을 느낀 적도 있었어요. 가끔 연락이 끊기거나 약속을 갑자기 취소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남자친구가 늘 바쁘다고 핑계를 대며 매번 상황을 그럴싸하게 설명했기에 의심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동아리 친구들과 회식 자리에서 남자친구가 한 여학생과 눈빛을 교환하며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겼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우연이겠거니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여학생과의 관계가 남다르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결정적인 건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동아리방에 깜빡 두고 온 노트를 가지러 갔다가 남자친구와 그 여학생이 동아리방에서 나란히 앉아있는 걸 목격한 거예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둘이 꽤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심지어 테이블 아래로 손을 잡고 있는 모습까지 보게 됐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지만 냉정을 잃지 않고 물었죠. 지금 뭐 하는 거야? 남자친구는 당황하며 그냥 친구야. 네가 오해하는 거야. 라며 얼버무렸지만 그 여학생의 표정과 행동은 다르게 말하고 있었죠. 그래, 우리가 오해받을 짓을 한 건 맞네. 사과할게. 그 여학생이 태연히 사과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직감했어요. 남자친구의 변명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네가 나한테 이럴 줄은 몰랐어. 우리 그만하자.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는데 심장이 너무 아팠지만 더 이상 그의 곁에 머물고 싶지 않았죠. 그렇게 남자친구와의 관계는 대학 시절 짧은 연애로 끝이 났어요. 그때의 기억은 아프기도 하고 동시에 내가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다는 반성의 시간이기도 했죠. 대학을 졸업 후 저는 자연스럽게 남자친구의 기억을 묻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졸업 후 제가 선택한 직장은 해외 출장이 잦은 제약사의 해외 영업부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외국의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던 제게 이 직장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였습니다. 물론 출장은 관광이 아니라 계약 성사를 위한 일이었고 대부분의 일정이 빡빡하게 짜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짬이 날 때마다 현지의 관광지를 둘러보는 시간이 제게는 작은 보상이었습니다. 한 번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출장을 갔을 때 계약이 일찍 끝나는 바람에 가우디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을 보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성당 앞에 서서 그 웅장한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일만 하던 제 일상이 조금은 화려하게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쌓이면서 저는 제 일이 점점 더 좋아졌죠. 그렇게 열심히 일하며 해외를 오가던 제게 동문회 소식이 들려온 건 연말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대학 친구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했고 새로운 인맥도 쌓을 겸 가기로 마음먹었죠. 솔직히 그곳에서 누굴 만날지에 대한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대학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동문회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는 사이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쪽을 바라봤고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저와 사귀었지만 결국 배신으로 끝났던 바로 그 남자친구였습니다. 그는 변하지 않은 미소를 띤 채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 그는 현재 공기업에서 일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역시나 그는 대학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모습이 멋있게 느껴졌지만, 그래, 정말 오랜만이네.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색한 공기가 잠시 흘렀지만 그는 대화를 이어가려 애썼습니다. 어떻게 지냈어? 지금 뭐 하고 있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약사에서 해외 영업 일을 하고 있어. 출장이 많아서 바쁘긴 하지만 나한테 딱 맞는 일이야. 그날 동문회는 특별할 것 없는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되었지만 저와 그 남자친구의 재회는 분명히 묘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가 제 삶에 다시 어떤 방식으로 들어올지 아니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으로 끝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동문회 이후 그는 꾸준히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동문회 자리에서 나누지 못한 이야기를 하며 자연스럽게 시작된 대화였지만 점차 그의 연락은 일상이 되어갔습니다. 점심은 먹었어? 요즘 출장 많다고 했는데 건강은 괜찮아?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아? 좋은 카페가 생겼는데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 그는 과거 대학 시절과는 달리 저를 배려하는 태도가 느껴졌습니다. 과거에는 조금 제멋대로였던 그였는데 이제는 제가 바쁘다거나 시간이 없다고 하면 이해해주고 기다릴 줄도 알더군요. 솔직히 말하면 그의 이런 모습이 싫진 않았습니다. 대학 시절에 느꼈던 설렘이 어딘가 모르게 다시 살아난 듯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무엇보다 예전보다 철이 든 듯한 그의 모습에서 묘한 매력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감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자신감이 지나치게 가볍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학 때는 늘 자유분방한 이미지였고 어딘가 믿음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직장 생활을 통해 세련됨과 안정감을 더한 모습이었죠. 그런 변화가 저를 흔들리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보여주는 관심은 섬세했습니다. 출장으로 피곤해 보인다는 제게 비타민 음료를 사다 주기도 했고 늘 바쁘게 달려가는 제 삶을 응원하며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너 참 멋지게 산다. 그런 모습이 너무 좋아 보여. 그래서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 그의 고백은 진지했고 어느 순간 저는 다시 그를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는 연인 관계로 돌아갔습니다. 지난 시간을 넘어 다시 손을 잡게 된다는 게 묘하게 감동스럽기도 했습니다. 대학 때 그가 보여준 실수들이나 미성숙함도 이제는 추억으로 넘길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그건 제 큰 착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깨닫게 된 저의 실수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그와 연인이 된 순간 저는 그가 변했다는 확신을 가지기 시작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제가 알던 대학 시절의 그 남자와 지금의 그는 분명 다르게 보였지만 더 큰 문제는 그 안에 남아있던 본질적인 성향이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보지 못했고 결국 그것이 저의 너무 큰 실수로 이어졌죠.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어 다시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대학 시절과는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며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연애 3년 차,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시기가 된 거였죠. 우리 이제 결혼 준비해볼까? 남자친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저는 그 말에 적잖이 놀랐습니다. 제가 결혼을 미룰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 당시 저는 해외 출장이 잦은 제약회사 영업부에서 일하며 정말 눈꽃을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결혼은커녕 제대로 될 시간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꽤나 결혼을 서두르는 듯한 태도를 보였죠. 나중에야 알게 된 건 남자친구가 결혼을 서둘렀던 이유였습니다. 그는 당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독립에 대한 갈망이 상당히 컸던 겁니다.
하지만 그의 부모님은 결혼을 하지 않으면 독립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하셨고, 결국 독립이 간절했던 그는 결혼이라는 선택지를 빠르게 고민하기 시작한 거였죠. 그는 어느 날 제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부모님께 결혼한다고 말씀드리면 독립을 허락해 주신대. 우리 둘 다 바쁜데 결혼식은 조금 천천히 준비하고 먼저 같이 살림을 합치는 건 어때? 그의 이야기에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차분히 생각해 보니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부모님께 말씀드리니 다행히도 부모님은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차피 결혼할 사이인데 뭐 어때? 대신 너희들 다 잘 준비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해. 부모님의 이 말씀에 남자친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결정이 내려졌죠. 결혼식은 잠시 미루고 먼저 동거를 시작하기로 한 겁니다. 당시 제게는 집이 한 채 있었는데 그 집이 신혼집으로 적당하겠다 싶었죠. 하지만 남자친구는 그 집이 우리 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혼집이 될 곳인데 제대로 꾸며보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새 단장을 하면 더 특별한 공간이 될 것 같다고 했죠. 그의 말에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럼 한 달만 시간을 갖자. 리모델링은 네가 맡아서 진행해. 나는 그동안 출장이 있어서 신경을 많이 못 쓸 것 같아. 그렇게 우리는 한 달 뒤에 살림을 합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해외 출장을 반복하며 정신없이 바쁜 시간을 보냈고, 그동안 남자친구는 제 집에서 리모델링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살피고 관리하기로 했죠. 그의 꼼꼼한 성격 덕분에 저는 리모델링이 잘 진행될 거라고 믿고 출장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신혼집이 될 곳이니만큼 멋지게 꾸며놔야지. 그는 밝게 웃으며 약속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바쁘게 움직였던 그 시간들, 출장으로 정신없었지만 남자친구와의 미래를 그리며 기분 좋은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 꺼림칙한 기운이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항상 잘 되던 남자친구의 전화가 갑자기 연결이 되지 않거나 몇 시간 동안 연락이 두절되는 일이 생기곤 했죠. 바쁜가 보다 하며 넘기로 했지만 이 찜찜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대학 동기에서 들려온 이야기가 저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동기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야, 너한테 이런 말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네 남자친구 좀 이상한 말 하고 다닌다. 이상한 말? 무슨 소리야? 그냥 내가 술자리에서 들은 건데 네 남자친구가 입버릇처럼 자랑하더라. 네 얘기하면서 뭐 집도 있고 자주 비우는 여자 이런 얘기했어.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러나 곧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아니야. 저 친구가 나를 좋아했으니 괜히 질투심에 그런 말을 만들어낸 거겠지. 하지만 동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 오해하지 말고 들어. 내가 질투심에 하는 얘기 아니야. 나도 안 믿겨서 녹음해놨어. 그 자리에서 네 남자친구가 직접 한 말이야. 그리고 몇 분 뒤 제 휴대폰으로 음성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야, 완전 대박이지? 출장 잦은 여자. 그것도 국내 출장도 아니고 해외로. 해외 갔다 올 때마다 선물도 사와. 집도 있어서 그냥 들어가 살면 돼. 게다가 돈도 잘 벌어. 그런데 제일 좋은 건 자주 떨어져 있어서 잔소리 들을 리도 없다는 거야. 목소리는 분명 남자친구였습니다. 더 들을수록 믿기 힘든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나는 진짜 복 터진 거야. 결혼만 하면 내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지. 사실 동거니까 법적으로도 걸릴 게 없잖아? 물론 사랑하지. 근데 이 상황을 보면 내가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 이 여자 완전 나한테 이득이야. 녹음은 여기서 끝났지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죠. 정말 그랬습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던 사람이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계산하고 있었다는 게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가 안 되던 날들, 주변에서 슬쩍 들려오던 이상한 말들, 그리고 제게 자꾸 독립을 재촉하던 그의 태도까지 모든 게 그의 계획 아래서 벌어졌던 일들이었던 겁니다.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스쳐갔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 사람과의 미래는 없다. 더는 이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 저는 그날 밤 바로 귀국 일정을 조율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일정대로라면 일주일 뒤에나 돌아갈 예정이었지만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 이 모든 걸 끝내야만 했습니다. 내 발등을 내가 또 찍었구나. 스스로를 원망했지만 이번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리모델링이 한창 진행 중이던 초이 집이었습니다. 그동안 집이 얼마나 변했을까 설렘 밤 걱정 반으로 도착한 그곳에서 저는 예상치 못한 광경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리모델링을 작업하던 사람들 외에도 남자친구의 부모님과 그의 여동생까지 모두 집안에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작업 중인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며 소파에 앉아있던 모습은 마치 자기 집에 온 것처럼 보이더군요. 제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환히 웃으며 반기셨습니다. 어머, 웬일이니? 출장에서 이렇게 빨리 돌아왔어? 원래는 다음 주에 온다고 하지 않았니? 네, 일찍 끝나서요. 그러나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남자친구의 여동생이 집안을 둘러보며 갑자기 작은 방 쪽을 가리키더군요. 와, 이건 내 방이다. 딱 내 스타일인데? 내 방이요? 저는 순간 어이가 없어서 되물었습니다. 여기 나랑 오빠랑 살 거잖아요. 이 방은 내가 써야지. 오빠 방도 있고, 그러면 이 정도는 당연히 내가 써야 되는 거 아닌가? 그녀는 완전히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며 작은 방으로 들어가 이것저것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벽지며 가구 배치를 보며 자기 취향에 맞다며 연신 감탄하더군요. 이때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천천히 말을 꺼내셨습니다. 사실 말이야, 이건 다 너희를 위해 그런 거야. 저희를 위해요? 그렇지, 너야 출장이 잦으니까 집에 있을 시간도 많지 않잖아? 그럼 혼자 집안일 하며 밥 챙기는 것도 힘들 텐데 동생이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 밥도 챙겨주고 말동무도 되고 너 출근할 때도 우리 딸이 우리 아들 밥 챙겨주면 되잖아? 순간 너무 황당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저를 설득하려는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우리 딸이 얼마나 착하고 예쁘니? 오빠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야. 동생이 옆에 있어야 남자도 외롭지 않고 딴짓도 안 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아들이 좀 잘생겼니? 그런 놈은 안 그러고 싶어도 여자가 따르게 된다고. 너야말로 우리 딸한테 고마워해야지. 고맙다니? 제 머릿속이 뒤죽박죽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남자친구의 여동생이 한마디를 더 붙였다는 겁니다. 언니, 솔직히 내가 없으면 오빠 혼자 어떻게 살겠어. 게다가 나 이 리모델링 할 때 오빠랑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나도 일 끝나고 와서 밤 늦게까지 오빠 도와준 거라고. 저는 그녀의 말을 들으면서 리모델링을 부탁한 적도 없는데 무슨 고생을 했다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동생은 오히려 제가 없는 동안 자신이 집을 돌봐주고 오빠를 도왔으니 이 정도는 자신 누릴 자격이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며 말했죠. 그리고 남자친구의 아버지까지 나서며 덧붙였습니다. 그래, 며느리 덕분에 우리 아들 독립도 하고 얼마나 좋아? 근데 독립했다고 해서 혼자 두면 안 돼. 가족이 있어야지. 그게 다 너희한테도 좋아. 그들 셋이 완벽하게 입을 맞춘 것처럼 다 너희를 위해서라고 반복하며 말할 때마다 제 머릿속에는 경고등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현실인가? 제게 조용히 스스로에게 되물었죠. 저를 위한 배려라면서 결국엔 그들 가족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 모든 상황을 끌어다 붙이고 있던 그 모습이
정말 너무나 뻔뻔해서 웃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한술 더 뜨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 네가 돈도 잘 벌고 바쁘잖아? 이참에 우리가 도와줄게. 이렇게 가족끼리 뭉쳐야지. 얼마나 좋니? 힘든 일은 우리도 도와줄 테니까 넌 회사 일 열심히 하고 나머진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들의 뻔뻔함에 심장이 쿵쿵 뛰는 걸 느끼며 저는 테이블 위에 가방을 내려놓고 그 안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건 제가 예전부터 잘 알고 지내던 부동산 중개업자 지인의 명함이었죠. 저는 그 명함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아주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부동산에 아는 분이 있거든요. 여기 명함 드릴게요. 제가 이제 팔려고 준비 중이었거든요. 순간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눈을 크게 뜨며 당황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팔려고 준비 중이라니? 갑자기 무슨 말이야? 네가 왜 이 집을 팔아? 저는 그 질문에 답하지 않고 명함에 적힌 번호로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나야. 집 좀 내놓으려고. 여기 리모델링도 거의 다 끝났어. 집 상태 완전 좋아. 전세든 매매든 괜찮은데 가격은 무조건 10억 이상으로 불러줘. 10억 밑으로는 절대로 안 돼. 제 목소리는 거침없었고 제 말을 들은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금 장난하는 거지? 아니요. 장난 아니에요. 이 집에서 살고 싶으시면 계약하세요. 저랑 계약하고 들어오시면 돼요. 어차피 제가 이 집은 내놓으려고 했거든요. 언니, 진짜 왜 이래요? 이거 다 우리 오빠랑 같이 살려고 준비한 거 아니에요? 갑자기 집을 내놓는다는 게 말이 돼요? 제가 왜 이 집을 준비한 건지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런데 만약 정말로 이 집에서 살고 싶으시면 계약금 준비해서 오세요. 아, 잊지 말고 10억 이상이에요. 아니면 그냥 나가주세요. 이게 무슨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너희 둘이 결혼할 거라며? 갑자기 왜 이러는 거냐?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이제 때가 되었다고 느낀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야, 완전 대박이지. 출장 잦은 여자. 그리고 국내도 아니고 해외로. 그리고 해외 갔다 올 때마다 선물도 사와. 집도 있어서 그냥 들어가면 돼. 더군다나 돈도 잘 벌어. 그런데 같이 있을 시간도 많지 않으니 잔소리 들을 일도 없어. 나는 결혼하면 그때부터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결혼 아니고 동거니까 뭐 사실 법적으로 걸릴 것도 없잖아. 남자친구의 목소리가 뚜렷하게 흘러나오자 그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남자친구의 여동생은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이게 오빠 목소리야?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더니 결국 화가 치밀어 오르는지 얼굴이 붉어졌고 어머니는 얼이 빠진 듯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는 여유롭게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잘생긴 아들이라고요? 저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 당신들 눈에만 브래드 피트지 제 눈에는 빈대 같은 놈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나가주시죠. 아니면 계약금 준비해서 부동산에 연락하세요. 뭐 하세요? 계약하실 거예요? 아니면 그냥 구경할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면 당장 나가주세요. 지금 당장이요? 그들은 말도 못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들에게 소식을 들은 남자친구가 부랴부랴 집으로 달려왔죠. 그건 그냥 한 소리였어. 그놈들이 장난치길래 나도 같이 맞장구 친 거야. 저는 그가 변명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한숨을 쉬며 정강이를 제대로 걷어찼습니다. 이건 내가 너한테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잘 살아봐라. 빈대 같은 놈아. 그렇게 우리는 끝났습니다. 지금 저는 제 삶에만 집중하며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제 인생의 일부가 아니고 솔직히 생각도 나지 않아요.
이 글을 쓰면서 잠깐 떠오른 것뿐이죠. 한번 그렇게 한 사람은 또 그런 짓을 합니다. 사랑에 눈이 멀어 바보 같았던 저를 돌아보며 이제는 제 눈을 똑바로 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같은 실수는 절대 다시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도 잊지 마세요. 당신의 사랑받을 가치가 충분한 사람입니다. 거짓말과 빈대 같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